지역경제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국내 중화학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유화업계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도 있습니다. 품질과 기술력을 무기로 적극적인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 결과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산화방지제 부문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한 송원산업 박종호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유화학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송원산업이 산화와 방지제 부문 세계 2위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회사 업종 자체가 첨가제라는 석유화학을 돕는 제품군을 유저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제품 의 품질, 경쟁력, 그리고 저희들 첨가제 중에 복합이란 부분은 유저들이 원하시는 복합을 어떤 형태로 가장 유저분들이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또 작업 환경면도 고려한 거를 감안해서 또 각지에 흩어져 있다 계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변에 물류 거점이라든가 영업 거점이라든가 기술 영업을 총체적으로 원래 해야 될 일만을 저희는 집중한 결과라고 다른 본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좀 눈을 돌린다든가 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만을 한 게 작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의 성장은 자체 브랜드의 세계화 원년을 선포하고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오랫동안 유명하신 회사 분들을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입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수출을 위주로 해왔는데 한 3년 전부터 이제는 규모상으로도 자체적으로 영업망을 구축을 하자, 자기 브랜드를 가지자 라는 의사결정을 내려서 한 3년 전부터 각 지역에 저희가 구분하기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거점을 스위스에 두고 북남미를 미국에 두고 극동아시아는 한국 본사에서 하는 체제로 해가지고 대리점과 일을 했을 때보다 더 커스터머들이 원하시는 거를 빨리 들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빨리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커스터머들한테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거를 구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거를 요 한 3년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송원산업은 현재 세계 2위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톱 전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톱 전략이라는 것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 유저들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서비스를 해드릴까. 비록 저희가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어떤 모양, 어떤 포장, 어떤 시기에, 어느 위치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해외에서도 현지에서 커스터머들이 원하시는 거를 또 물론 억측을 부리시면은 저희도 이런 다른 면도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커스터머가 원하는 쪽에서 최대한 그에 맞춰드리는 거를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도 똑같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지금 가장 강하게 기본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 위에 그럼 커스터머들이 요구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런 거를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업계에서는 이제 솔루션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한 몇 년 안에 저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또 그에 따르는 조직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우리 우수한 한국 인재들을 현지에서 움직이도록 잘 양성을 하는 게 저희들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원산업은 현재 그 유럽 지역에 대한 마켓시아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특별히 유럽이다, 뭐 지역적으로 전략이 다른 부분이 있다기보다는요. 석유화학이라는 저희들 커스터머들 업종 자체가 큰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유럽에 본거지를 두신 기업들이 우리 유럽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입찰도 하고 기술 회의도 하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할지 프로젝트도 같이 하는 경우면은 그 회사의 뭐 중동 거점 아니면 한국 거점, 중국 거점이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각 지역의 영업 본부들이 어느 쪽이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해서 또 각 지역에 저희 회사들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지역적인 이제 설비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같은 경우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조금 다른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분말을 쓰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런 결정이 좀 크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 그 정도의 차이를 지역적으로 다르게 하지 기본적인 전략은 뭐 글로벌하게 전개하는 건 똑같고요. 물론 지역적인 커스터머들이 계시면은 그 지역에서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저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에 때를 맞춰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유럽 지역의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책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요새 화학업계에서는 리치라는 신환경 규제라든가 또 일본 신화신법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규제들을 각 지역에서 만드시고 또 각 기업들도 환경 보호 복원을 위해서 애쓰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운이 좋게도 한 4년 전에 유럽 쪽의 리치에 관한 거에서는 현지에 담당을 두고 또 한국 본사에도 담당 직원을 둬가지고 한 3년 정도 다른 국내 대기업 분들보다도 좀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오히려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들 업종에서 또 다른 후발주자분들이랑 오히려 저희들은 조금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로 좀 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국적 기업들이라 보니까 같은 유럽이라도 뭐 벨기에 항구를 들어가서 이태리까지 운송을 해야 된다면은 중간에 여러 나라를 다 트럭이 거쳐가거나 기차가 거쳐갈 때에도 각 나라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그런 것도 현지 우리랑 계약하신 분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규제라든가 규율에 대해서 저희들 비즈니스를 하는데 조금 더 일찍 움직이는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2억 원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그런데 430억 원으로 약 20배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하신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예, 금년의 전망이라보다는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연말부터 금융위기도 와 있지만 저희들 화학산업계에서는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작년에 그에 따른 모든 원료들이 동반 상승을 그것도 급격하게 또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그 시간을 맞춰서 가격에 반영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오히려 작년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있었고 금년에 그거에 대비해서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원가 구조라든가 제조 상의 원료가가 전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대로 돌아와가지고 그거에 맞는 이익 구조를 저희가 원복시켰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산화방지제품은 세계 1위 기업인 스위스 시바사를 바스프 그룹이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그 성원산업이 글로벌 톱 전략으로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고 선두기업 자리가 그런 합병의 인수합병의 결과로 뭐 금세 바뀌지는 않지만 저희 커스터머들분들이 느끼시는 거를 전해 듣는 경우를 보면은 시바에 대한 믿음도 물론 가지시지만 첫째는 인수합병이 됐을 때 한 1년 정도의 혼란기, 구조조정기를 커스터머가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스프라는 뭐 화학에서는 저희 화학업계에서는 최고 기업이신데 대기업이시고 그분들과 저희 커스터머 분들이 일부 사업부는 경쟁을 하는 사업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조를 하는 첨가제 업체가 갑자기 경쟁선의 한 부서가 됐다는 데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에게 조금의 더 배려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창업주인 고 박경재 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성원산업의 CEO로 오신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2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셨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뭐 항상 저희 송원 식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외부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면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경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나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송원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석유화학 업체를 지원을 하는 업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커스터머 얘기를 빨리 듣고 빨리 소화를 시켜서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단순화 그리고 의사결정을 조기에 실행을 시킨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실제 업무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설비라든가 기술 개발을 항상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대처한다는 점은 창업주이신 전임 회장님하고 저를 비교했을 때 바뀐 점이 하나도 없는 점이고요. 단지 조금 달라진 점은 직접적인 해외 영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늘어서 그거에 맞는 인재, 또 그거에 맞는 조직, 시스템을 조금 더 첨가한 정도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중견그룹의 후계자답지 않게 평소에 매우 검소하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같은 평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검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현재 신분이나 혹은 또 나이나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낭비를 하지 않는 거를 저희 아버님 때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일부 좀 낭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비춰지니까 또 기업가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검소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예전부터 저희 회사 창립 때부터 지켜온 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낭비하려고 애를 쓰는 행동을 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뭐 흔히들 밖에서 보실 때 신기하다고 말씀해요. 저희 회사는 기사분이 안 계십니다. 그럼 뭐 CEO의 기사분이 계신 기업도 많지만 또 물론 CEO의 빠른 이동과 안전성을 위해서 두시는 것도 분명히 맞는 면이고요. 틀린 면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분이 운전을 하지 않으실 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동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뭐 급여라든가 자기 지위에 맞게 행동을 모두들 할 뿐이지 특별히 뭐 회사가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해서 검소하다 뭐 아니면 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CEO로서 향후 시장 전망과 또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작년 3, 4분기 정도부터 이제 금융 쪽에서 위기가 와서 전 산업계로 퍼졌고 특히나 석유화학 제일 위에 계시는
리파이너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석유화학 하시는 업종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급작스럽게 유가가 변동이 오를 때도 힘드시고 내릴 때도 힘들다는 점. 또 하나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소비 심리가 굳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뒤로 타고 와가지고 소비를 안 하니까 가공품도 안 만들고 가공품을 안 만드니까 석유화학도 수요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하고 있는 플라스틱 쪽에 또 합성 섬유 쪽의 업종에 대해서는 뭐 중동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남미 또 러시아 쪽에서 꾸준히 수요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회복과 성장을 한다고 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금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위축된 부분도 있고 또 위축된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는 회복이 벌써 시작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성장을 한다고 저희도 대처를 하고 있고요. 감히 뭐 저희 같은 회사가 전체 업계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요번에 상황을 겪으면서 모든 사업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신 게 본업을 중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아마 굉장히 큰 공부를 전 세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화학 공장은 화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융사업은 개인금융을 통해 가지고 또 산업계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본업이 있었고 또 다른 산업은 자기 고유의 산업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조금 더 요행을 부렸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이런 데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다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쪼록 이 위기를 모두들 다 새롭게 마음을 좀 다지고 공부를 또 하고 그만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더 우리 일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계기가 돼서 조금 더 크게 작게는 우리나라도 좀 발전할 수 있는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기업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매거진 제작진들은 이 같은 기업들을 취재할 때마다 이번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부산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골든위크 영향으로 일본 관광객이 몰려드는 데다 부산을 찾는 가족 단위의 국내 방문객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갈치 시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짠바다 내음과 비릿한 생선향 가득한 부산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입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줄을 이어 손님을 맞아 눈을 즐겁게 하고 해산물을 사고 파느라 왁자지껄한 풍경이 바로 자갈치 시장입니다. 어항에서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생선과 가진 힘을 다해 어항을 빠져나오는 문어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활기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느 해산물 시장이 해산물을 사는 공간을 그친다면 자갈치 시장은 먹고 보고 즐기는 그야말로 해양도시 부산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불황도 잊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곳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많은 편이지만 특히 올해는 환율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일본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이 유창한 일어 솜씨로 호객행위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영향입니다. 산지에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그 살아있는 걸 고객들이 바로 드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관광객들이 한 500~600명, 주말에는 약 1000명 이상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3년 전 일부 구간을 현대식 건물로 재단장하면서 그 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덕분에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해산물을 사가는 데 그치지 않고 머물렀다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세단장한 건물 5, 6층에 자리 잡은 오아제 시푸드 뷔페의 경우 자갈치 시장 내 또 하나의 명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자갈치 시장만의 경쟁력이 이곳에서도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やっぱし釜山は海のものが新鮮だから魚が美味しかったです。食べ物の味はもう最高でした。バラエティにたくさんあ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日本ではないこんなに大きいバイキングは。はい。 동양 최대 규모의 시푸드 뷔페로 홍보되고 있는 이곳에는 평일에도 700에서 800여 명이 찾고 주말이면 5, 6층 전층에 손님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식당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동양 최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갈치 시장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해산물과 대게를 충분히 드실 수 있으며 그리고 뷔페 가짓수가 거의 200에서 한 25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그다음에 러시아, 유러피안, 아메리칸들도 찾고 있는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벗고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자갈치 시장이 부산의 명물을 넘어 한국의 명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